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3월 11일 토요경마가 또 시작됐습니다. 제가 금요경마를 녹음을 하면서 이게 녹화를 하면서 오디오를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오디오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너무 작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마이크를 너무 멀리 들이댄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 사견으로 인해서 지금 책상 앞이 조금 더 한 발짝 앞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녹음이 들어갑니다. 녹화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얼굴 부위가 좀 크게 나오더라도 이 마이크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들고 하려고 그러니까. 자, 어찌되었든 뭐 여러분들에게 우리 식구분들에게 불편이 없으면 전 그걸로써 족하니까 또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 어떠셨어요? 제가 금요경마 때도 언급드렸었습니다만 벌써 제가 몇 주째 고배당을 지금 적중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4주 전에 고배당을 딱 하나 놓친 거 그것 빼놓고는 그 놓치기 4주 전 전전 2주 동안 연속으로 또 배당을 때려드렸고 3주 전에 650배짜리 지난주에는 244.9배 119.0배 2주 전에 메인과 준메인을 그렇게 때려드렸고 지난주에는 어땠냐. 지난주에는 제주 94배짜리 한방 주력으로 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18.8배짜리 그리고 221배였나요? 221.8배였네요. 7배였네요. 아무튼 그런 배당을 워낙 200배짜리를 많이 맞춰드리다 보니까 저도 배당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 배당 하나 맞춰놓고 아무튼 그럴 텐데 남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또 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본 다른 분들 얘기는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잘 나옵니까? 잘 나오죠. 지금 이게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 시스템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또 모니터가 원 모니터가 아니라 더블 모니터, 투 모니터를 가지고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도 지금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그 시스템대로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약간 좀 어색할 때도 있어요. 어색한 게 조금은 좀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편하더라고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토요경마는 제주는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서울은 인기마들 조합 경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그 틈바구니 안에서 무너질 수 있는 인기마들도 있고 또 복병마가 3복승 3쌍승시까지 또 잠식해 들어가면서 큰 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예상을 좀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복병마를 어떤 마필로 안고 가냐 그 싸움이에요. 경마는 끝나고 나면 그런 싸움을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이 박준영이가 그만한 자신감이 있어요. 제주기차 1경주부터 풀어나가면서 서울 10개 경주 모두 마스터하도록 하겠는데 중요한 건 인기마들은 제가 보고 그러니까 요 오늘부터 시스템을 약간 좀 바꾸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제가 보고 있는 오두마본을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그 안에서 잡지 못했던 복병마
또 그 안에서 터트릴 수 있는 복병마 그 마필들 위주로 한 경주당 한 2분에서 3분 정도로만 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전체를 다 풀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지루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 식구분들 제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확실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좀 약간 좀 바꿔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마본 선택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로 넘어갑니다.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자, 이 제주교차 1경주. 먼저 2경주에서는 무림영웅이라는 마필이 나오죠. 여기 인기도를 분석을 하다 보면 무림영웅이 무림영웅이라는 마필 토요일 1경주 이에 제주교차 예, 여기 무림영웅 나오죠. 인기들을 보면 무림영웅이 거의 올대가리급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데뷔전부터 시작을 해서 성적을 계속 내줬던 마필이잖아요. 그리고 공백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강수환이가 다시 한번 고삐를 잡았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거고 또 주행검사 당시 7월 당시에 재검 받았을 때 전혀 이상한 게 없었어요. 그냥 한 바퀴 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마체 가격도 9천만 원입니다. 이런 막건들은 뭐 어리버리하지 못하겠죠. 다만 그래도 만약에 여기에서 빵꾸를 낸다 그러면 어떤 마필이 이 마필을 대타로 띄울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7번 백록요정은 인기마입니다. 비인기마들 중에서는 10번 추임새도 괜찮고 안쪽 게이트 이종준의 명예로운이라는 마필도 아직까지는 다 나오지 않은 걸음발로 한타 날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주에서는 3번 명의로운이라는 마필이 무림천하에 맞물려서 선두력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따라가는 작전을 쓰느냐 그 갈림길도 굉장히 재밌어요. 명예로운 지금 무림영웅이라는 마필도 팔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가 이게 거진 올드가리로 팔려나간다고 아까 언급드렸었죠. 인기 1입니다. 이거는 인기 6위에서 7위 정도 됩니다. 얘가 3창만 들이대도 3복승과 3쌍승식 배당은 장난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아주 재밌게 됩니다.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3번을 중심으로 적어도 8번은 3차까지 들이대졌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3, 8 축으로 뭐 이렇게 베팅하자 그렇게는 안 합니다. 3 축으로 8 5 7 3마리 복병 맞축으로 상당히 재밌어지죠? 제주교차 1경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번 경주는 지금 승군전 나서는 소록이. 그리고 전현진 기수가 기승하는 매력 투혼. 6번 참나리. 8번 황금로. 7번 선봉장사. 전 개인적으로 이런 마필들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번 제주용호 이런 마필도 팔려 나가겠죠. 당연히. 근데 2번 소록이라는 마필 자체는 공백이 있죠. 공백이 있습니다. 과연 그 공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관건이에요. 17주 만에 꺼내는 마필이라 약간 좀 그렇고요. 여기에 녹색 거포 역시 27주 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4번 천하신공이라는 마필은 16주 만에 나옵니다. 17주, 27주, 16주. 이 세 마리는 조금 좀 덜 보겠습니다. 이 세 마리는 좀 덜 봅니다. 오히려 최근 2번 연작 완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 마필이에요.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 편성에서는 인기도가 올라가 있는 마필이 5번, 6번, 10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전개 예측을 보면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지금 현 거리인 1000m를 뛰어보지가 않아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 자료가 나와 있질 않아요. 안 나온 마필들이 5마리입니다. 근데 이 5마리 중에서 가장 빠른 마필이 2번 소록이, 9번 서기보배라는 마필입니다. 근데 소록이는 제가 이게 출전 주기가 이렇게 길어졌기 때문에 조금 덜 보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달해 드렸어요. 서기보배는요, 선봉장군과 같은 집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1조 김길중 마방에서. 양동작전 표기가 편하겠죠. 지금 7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얘도 인기를 모으고 있어요. 터트리면 이름 마필이 터트릴 것이다 라고 많은 유저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복병마 중에 하나인데, 전 역으로 서기보배의 순발력을 좀 믿어보고 싶은 겁니다. 불병이 2번 연작 입상을 한 후에 2번 연작 최하위권으로 12로 들어왔습니다. 말이 나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검을 받은 것이고, 말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재검을 받은 다음에 한번 대보려고 직전 경주에서 역시 최하위권으로 머물렀어요. 근데 이렇게 띄워주는 마필이 그냥 여기에서만 매물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더 나올 게 있습니다. 상승세라는 얘기예요. 이 상승세에 힘을 실어보자는 겁니다. 이 상승세. 바로 9번 서기보배. 9번 서기보배를 축으로 5번 매력투, 6번, 10번 이렇게 3방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이번 건 조금 길어졌네요. 말씀드리는 게.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기차. 자, 승부경주입니다. 승부경주. 경기를 보면은요, 이 편성이 쉬운 것 같아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날려버려라는 마필은 전현진 기수의 네임밸류로 인해서 전현진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많은 지금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전현진 아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하나밖에 우승을 못했어요. 직전 경주. 데뷔전 이후. 그리고 승군전 나섭니다. 여기에서 우승을 할 때 레이팅이 700이에요. 700. 이번에 레이팅은 30입니다. 700에서 30 올라오려면 20 있지요. 25 있죠. 그리고 이번이 또 있습니다. 30. 세 단계 위에 마필을 점핑을 해서 올라왔다. 뛴다. 얘가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버리진 않습니다. 근데 후차권으로 놓고 들어갈 생각이고 얘가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 경주는 배당마를 놓고 승부를 봐야 한다. 배당마를 놓고 승부를 봐야 된다. 축 세워서 자, 배당마 축 세워서 승부를 들어가야 되는 이번 경주입니다. 결과적으로 날려버리라는 마필 자체는 인기 1위짜리를 이 박준영이가 날려버리겠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얘가 뭐 센 말인 것처럼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전현진 기수의 네임밸류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3경주 승부경주 배당을 노리고 확실하게 때리고 들어갑니다. 배당마를 축 세워서. 자, 이렇게만 말씀 전달해 드리면서 제주기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기차 4경주 2번, 5번, 1번 순으로 배당판이 움직여 줄 거예요. 2번, 5번, 1번 순으로. 약 그 정도. 이 세 마리가 3% 양상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몬딱 2번. 얘가 인기순위 1위로 팔릴 거고 그 다음 백두고울이 그 뒤를 받쳐줄 겁니다. 근데 백두고울은 직전 경주 무너졌던 마필이고 몬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못 먹어도 배당마, 복병마를 언급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흥령부대라는 마필 자체가 아주 재밌어요. 흥령부대. 7살짜리 거세마입니다. 38전 뛰는 동안 우승 2번, 준우승 3번밖에 하지 못했던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근데 직전 경기 입상을 하고 이번에 승군전 나섭니다. 승군전 나서면서 4.5kg 감량 혜택을 봐요. 안장이 안둑스입니다. 김태준 조교사가 안둑스를 불러다 태웠어요. 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냄새가 아주 풍기고 있어요. 무슨 냄새? 배당 냄새. 얘가 똥말이냐?
절대 아니죠. 절대 똥말이 아니죠. 초반 스타트 능력 넣는다. 제주도에서는 선행 나가는 마필이 장대은 아니에요. 서울, 부산 그 더러브렉 경주부하고는 약간 좀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흥룡부대라는 마필의 전개 자체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선행마를 감아 엎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인데 그걸 여기에서 발휘해 줄 수 있는 편성이 됐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도마요 마번을 잡을 때 이 마필을 제일 먼저 올려놨어요. 그리고 2번, 5번, 1번, 6번 순으로 오도마번을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 경주에서는 3번 흥령부대를 축으로 해서 1번, 2번, 5번, 6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네 구자를 해놓고 여기서 한 마리는 현장에서 지우고 갑니다. 다 못 갖고 가요. 전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보이고 냄새가 나는 마필 그냥 날려버릴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경기 가장 큰 포인트고 팩트입니다. 아셨죠? 3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경주 5경주로 넘어갑니다. 제법 최근에 성적을 내줬던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2번, 10번, 8번, 1번, 3번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4번 햅쌀 언덕도 나중돼서 비빌 언덕이 생기면 밀고 올라올 수 있는 역할은 복병마 감초 역할을 해줄 것이다 생각되는 그런 마필들인데 이 박준영이는 일단 2번 추적자라는 마필보다 천우신조라는 마필 자체의 순금마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 천우신조라는 마필은요 지금 이런 식으로 뛰었어요. 한 번도 최근에 착승권에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3복승이냐 3복 3쌍 포함된 배팅을 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복승 요걸로 그냥 만족할 것이냐. 이거는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솔직히 아니에요. 저는 권하고 싶은 게요. 이 천우 시절을 필두로 해서 복승 3복 3쌍까지 삼쌍까지 다 해줬으면 좋겠다.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얘가 보시다시피 임팩트가 좀 적긴 해요. 근데 입상을 했다 하면 뭐다? 우승이다. 모험 걸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은데 승부 자체가 이거는 3번을 놓고 시작을 합니다. 천우신조. 자, 천우신조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필을 갖다가 부딪히고 하시더라도 3번 맞고는 마필 그 배팅하실 때
조금이라도 꼭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3번 정해드렸습니다. 6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교차.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준메인으로 갑니다. 이번 경주. 뭐가 세다 안 세다라는 것보다 여기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엇비슷하게 팔려요. 그리고 또 하나 한 마리가 여기에 더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저는 그 불러들었던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축으로 놓고 들어갈 말은 없습니다. 다른 마피를 축으로 놓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배당마도 앞에 언급드렸던 인코스의 5마리는 아니다. 이 5마리는 이 박준하이가 축으로 놓고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에서 한 2마리 정도는 후착. 후착은 오케이. 후착은 오케이입니다. 저는 여기에 복병말을 노리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아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레이스가 생각보다 은근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편성 자체가. 선행마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조판이고요. 앞선이 빠르다는 거는 레이스가 흘러가다가 직선줄에서 무너지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핵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이 같이 묻어있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앞이 무너지고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빅피처를 그려볼 수가 있는 게임이다. 바로 이번 경주다. 준메인 승부 경주다. 제주교차 토요경만. 노려볼만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가 그 정도는 노려야지. 정말 엄지척 한번 해보자고요. 노려보겠습니다. 마감 10분 전 현장 예상 나오죠? 제 모니터 위쪽에 보이시죠? 여기 위 060, 300이 9902 마감 10분 전입니다. 보세요. 자, 여기서는 뭐 몇백 표짜리 한 번만 잡아내야죠. 또 잡아내야 됩니다. 일단 현장에서 불명이 적중까지 만들어 놓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교차. 제주교차 7경주는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제가 메인 승부경주를 항상 가져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일주일에 메인이라는 타이틀은 딱 한 번밖에 달질 않습니다. 물론 A급 메인 플러스 A급 포함되어 있는 그런 승부 경주도 있고 용강로 승부라든가 아니면 뭐 승부 경주에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박주영이는 용강로 승부는 지금 여기서 안 합니다. 그냥 메인급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인기도를 한번 잘 살짝 한번 볼까요? 전문가 배당판 아직 나오질 않았네요. 인기도를 살짝 보면은요. 천산수 5번 그죠? 그 다음 후커화랑 당대가문 한라명성 여기 함지박
요런 마필들이 인기순위 1, 2, 3인데 전 여기에 끼지 않는 마필이 하나,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가 지금 있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저께 녹화를 해놓으면서 그 기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불명히 드렸습니다. 어떤 기술까요? 숨은 찾기, 숨은 그림 찾기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아무튼 재밌습니다. 이런 순위 자체는 여기에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순위는 절대 의미가 없고요. 이 3번, 5번, 6번, 7번, 8번. 그러면 나머지 5마리 남죠. 이 안에 이 박주영이가 보는 충마가 들어있다. 그 충마를 놓고 때린다. 그래서 승부가 된다. 재밌습니까? 적중하면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 더군다나 이 마방에서 말을 보여주고 때리는 마방이 절대 아니죠. 보여주고 때리는 마방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배당이 나옵니다. 요런 거 적중하지 못하면요. 내가 10,000원을 베팅할 때 2,300, 2,300~400원을 떼고 그 돈이 베팅이 실리는 그런 제로섬 게임의 그 특성, 경마 특성상 이길 수가 없어요. 점배당에서는. 저 호방한당이 굴려야죠. 여기 위에 보이시죠? 여기 위에 보이시죠? 음성정보 060-3000-9902 060-300-9902 문자는 060-300-6556 예. 마감 10분 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박준영의 마력 자체를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기차는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부산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혼자서 아무 질문 없이 그냥 혼자 떠들어댄다는 그 자체도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서울 일경주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또 갑자기 안 될까요? 예, 됐네요. 예, 제가 조작이 약간 좀 미숙합니다. 앞으로 많이 점점 좋아지겠죠. 점점 좋아질 겁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서울경마의 인기 순위 1위짜리가 10번 에이펙스라는 마필이 가장 높은 그런 인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펙스. 직전에 최범명 기수가 입상을 시켜놓고 이번에는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이건 실수 없이 와줘야 되겠죠. 좋은 마음으로 타려면 뭐 실수 없이 와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도 조금 믿기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게 저는 이 구미의 편성 자체를 어떻게 봤냐면요. 오두마번을 이거는 내가 순서에 적어놓은 게 아니라 번호 순으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1번, 4번, 5번, 9번, 10번으로 봤습니다. 이 중에 피지블레이라는 마필 이번에 주행검사를 받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이런 주행검사가 지금 마사이를 좀 들어가서 봐야 되는지 보여드려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제가 경로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 좀 위험 부담이 있고요. 예, 그렇게 합시다. 일단 이 피지블레이드라는 마필 자체가 주행 검사 당시에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이고 1200m 첫 도전이라는 점 때문에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건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늦게 3살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남들은 2세에 데뷔하는데, 그러면 마필이나 기수나 마방이나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조금 더 다르겠죠. 데뷔 전부터 뭔가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 되니까. 더군다나 말은 경주로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나오는 상황이 경주로 출전 자체가 첫 출전이다 보니까 그 안에 비축된 힘 자체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해서 난리 법석을 치르고 있었던 게 바로 피지블레이드라는 마필이었습니다. 그거를 표출해 내야죠. 이제 표출해 낼 겁니다. 실전에서. 끈에서 때리면 갈 수 있는 게 피지블레이드라는 마필이다. 피지블레이드. 피지블레이드라는 말 꼭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피지블레이드. 꼭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2경주로 넘어갑니다. 피지블레이드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으니까, 자, 2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일날 2경주. 자, 2경주는 빠르게 가져가는 승부경주입니다. 출마 기록 자료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면요, 핵심 체크 부분에 들어가서 지금 경주의 재미있는 부분은 8번 스마티 파이터라는 마필. 스마티 파이터. 장추월 기수가 기승을 해서 직접 입상을 시킨 정호익 마방의 마필입니다. 결과적으로 장가가기 전인 장추열 기수의 승부 패턴이 이제 다시 맞아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10조 마방의 마필에 기승을 했던 장추열 기수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썩 바람직하게 갈 만한 충막감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반면 직전 경주 무너졌는데 무너졌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훈련을 제대로 시키질 않고 내보냈어요. 다리에 부정이 조금 있다 보니까 마필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 훈련이 조금 덜 돼 있고, 또 말 자체가 원체 주파 기록도 괜찮고 뛴 걸음이 있다 보니까 인기말로 덜컥 팔렸는데 그게 와장창 깨져버리니까 약간은 믿음감, 신뢰의 금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는데 인기도 있어 밀렸습니다. 남들한테는 불행일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찬스죠. 찬스. 그 막건을 놓고 때리자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면 아마 한 군자 정도가 빨간 걸로 뚫릴 가능성이 있어요. 8번 스마티 파이터 때문에. 그거는 중과부적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대신 이 박준영이가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는 스마티 파이터라는 마필 주력으로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복병이 복병을 몰고 들어오는 그런 승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복병이 복병을 몰고 오는 승부.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박준영이 할 수 있습니다. 마감 10분 전 여기 위에 ARS 번호하고 다 있어요. 문자하고.
마감 10분 전 현장 예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로) 경주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지금 거진 꽉 잡혀서 특급대로 송화마 측을 요 두 마리가 대길로 팔려나오고 그 뒤로 투게더웨이 그리고 9번 베스트 플랩 3번 아름다운 사이 요렇게 팔려나갈 텐데 저는 한강지존이라는 마필 자체를 복병마로 보고 있습니다. 8주 만에 꺼내 놓으면서 오히려 독이 아니라 약이 돼서 나온 마필이고요. 이 마필의 기록 자체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지 여기 14초 0, 40초 0, 1분 23초 8 요 기록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강지존 W 표시 분명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W 표시 해놓고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오동업은 보병마를 잡아놓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아름다운 사이도 괜찮은 마필이긴 한데 좀 센 적이 좀 아쉬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7번 한강지존이 여기서는 가장 큰 복병마 역할을 해낼 것이다. 결국은 출전돼서 9마리밖에 되질 않는데 6마리가 되잖아요. 이게 쉬운 경주 같습니까? 쉬운 경주가 아니라는 반증을 분명히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7번 한강지존을 놓고 아니면 복병으로라도 막권 살 때 조금이라도 꼭 사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최고의 세력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4경주로 들어갑니다. 4경주는 8마리만 뜁니다. 오늘 굉장히 단촐하죠. 8마리 뛰니까 저배당 나온다. 이거는 진짜 정말 생뚱이들이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정말 사냥꾼들은 하다못해 토끼가 바로 눈앞에서 다리를 다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도 그 토끼에게 심지어 손가락이 물릴까봐 다른 보호장비를 꺼내서 그 토끼를 포획을 합니다. 그게 심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토끼 이빨에 들어가 있는 파상풍균이라든가 다른 나쁜 균 같은 것들이 내 몸에 침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내 몸을 그만큼 아끼는 거죠. 내 돈을 아끼면 반대로 비슷한 예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돈을 아끼려 그러면 내 돈을 생각을 하고 내 돈을 아끼려 그러면 저배당에 손을 대는 건 최악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김초로의 티즈 헌터라는 마필과 3번 카지노 조성범 기수의 카지노 같은 마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카비노, 티즈 헌터 얘 두 마리가 대끼리예요. 대끼리. 근데 이 대끼를 가지고 배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마음 없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움직이죠. 상식선에서. 그리고 직전에 4착들이 됐던 그린 불패 11위였습니다. 직전에
그린 불표가 11이었어요. 인기가. 그리고 살짝 들이대고 기복마다 보니까 3위로 올라갑니다. 못 믿죠. 이런 건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오히려 5번 우뚝이나 7번 클레어 파워 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축 세워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박준영의 오두마번이 완성이 되네요. 1번, 3번, 5번, 7번, 8번 요 다섯 마리가 이 박준영의 오두마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이 7번, 5번이다. 현장 상태가 괜찮은 놈, 현장에서 웃을 수 있는 놈, 그 놈을 축으로 잡고 때리겠다. 이게 이번 경주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5번, 7번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아, 이게 승부경주가 계속 펴있네요. 5경주로 넘어갑니다. 4경주는 승부경주가 아닙니다. 3경주도 승부경주가 아니었고 2경주가 승부경주였어요. 2경주가. 자, 이번 경주에서는 진짜 이런 경주에서 이런 게 하나 터져줘야죠. 준메인입니다. 준메인. 제가 지난주에 준메인, 토요일, 일요일 준메인을 통해서 배당을 잡아내 드렸고요. 그 전주에 244.9배짜리도 준메인 때 잡아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준메인 할만하지 않습니까? 이 박준영은 여기서도 인기마들 자체에선 그다지 크게 감흥 가는 마필은 없어요. 근데 여기 출전한 이 모든 마필들이 다 입상 후보입니다. 입상 후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7번 오키드벨리라는 마필, 오키드벨, 스트렝스, 그 다음 매글데이, 요렇게 인기를 모아주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리버태양, 카우보이 땡, 얘네 두 마리가 받쳐줍니다. 재밌는 거는요, 인기와 이 두 마리가, 요 두 마리가 한이바람이라는 법인마주의 마필들이에요. 법인마주. 한이바람. 저는요, 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깨져요. 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토니오 기스의 오키드벨리라는 마필이 또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데 전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팔리지 않는 마필 중에 칼을 갈고 나온 말이 하나 있어요. 칼을 갈고 나왔습니다. 이 칼 갈고 나오는 마필이 아예 여기서 안 되는 마필 같으면
북치고 깽가리 치고 나 갑니다 하고 진짜 동사무소에 스피커 틀어놓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일절 보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생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 복병말을 굉장히 껄끄럽게 보는 거죠. 이 칼 갈고 나오는 마표. 엄청 껄끄럽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배당, 배당도 노릴 수 있고 들어오면 말 그대로 울트라 캡숑 초, 그러니까 상황 한번 본다고 보시면 돼요. 상황 한번 봐야죠. 상황 보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진짜 인기도 별로 잡히질 않은 그런 마필이에요. 칼 갈고 준비했다는 건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아마 아, 좀 힘들지 않았나 그런 거 자체 그 캐치하기까지가. 근데 박준영이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준영이가 그 배당을 잡아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저희들이 존재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배당말을 잡아내고 배당말을 때려드리고. 자, 여기 위에 보이시죠? 060-300-2990이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 문자 060-300-6556 마감 10분 전 음성 정보. 조금 여유롭게 받으실 것 같으면 문자 후 같이 신청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감 10분 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시 육경주로 넘어갑니다. 육경주. 이게 지금 뭐 인기도나 그런 게 나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인기도. 그러니까 지금 그게 생성되기 전에 제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경주가 일요일 7경주와 같이 분할되어 있는 편성입니다. 일요일 7경주가 분할되어 있는 편성. 이 전개를 보면은요. 솔직히 선행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1400m라 그래도 앞에 나가는 마필이 그만큼 유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 있는 마필보다 아무래도 안쪽에 있는 마필이 조금 더 레이스 타기가 편하겠죠. 아마 6번 테스보데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로 올라갈 겁니다. 문세영 기수의 안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잠시만요. 이 태그데보라는 마필은 초반 스타트가 좀 느려요. 좀 느립니다.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 두 마리. 이 중에 블랙 마스크 또 1번 그레이트선. 근데 그레이트선이 나가면 선행을 타고 나가면 인콘으로 파고 나가겠죠. 인콘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먹힙니다. 여기는 부산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블랙 마스크가 얘를 먹겠다고 중간에 둘이 비벼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우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인기순위 1위짜리가. 근데 얘가 우승을 하더라도 얘네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배당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얘네 두 마리가 버티게 되면 얘가 깨지는 그림이 나와주기 때문에 물론 올라가고 2착이나 3착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죠. 2착 정도로. 그러면 3쌍이 또 배당 나오겠죠. 3쌍이.
삼상이 배당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삼상에서 배당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재밌잖아요. 진짜 알토란 같은 배당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삼쌍입니다. 삼쌍은 뭐다? 예, 2번 블랙마스크라는 마피를 꼭 봐야 된다. 블랙마스크. 블랙마스크가 2선을 타고 나가다가 직선주로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레이트선은 선행 가다가 여기서 잡히면 어느 시점에서 잡히냐가 문제일 뿐이지 잡히긴 잡힐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2번 블랙마스크가 쌍대가리 마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의 가장 큰 건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블랙마스크가 제일 먼저 저는 들어와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경주를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은 2번 블랙마스크가 되겠죠. 간단하게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네요. 자, 7경기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혼전도가 좀 있습니다. 김태희 기수의 광양 으뜸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일 거예요. 광양 으뜸. (13초 3) 뒷 직선 37초 1 최고 13초 8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 한 가지만 가지고 얘를 놓고 사가기에는 13초 2, 13초 3, 13초 3, 13초 3, 13초 6 빠른 마필들도 많고요. 13초 6, 13초 6, 아시죠? 36초 6, 36초 6 여기 30초 7, 37초 1, 37초 5 두세 마리 빼놓고는 다 괜찮아요. 여기도 13초 8, 13초 5, 13초 3, 13초 4, 13초 5, 13초 1 오히려 이런 구미는 이런 마필들이 입상을 했을 때 배당을 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무기 10번 2번 아로마와 같이 두 마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건호마주 이건호 쪽에서 재밌는 거는 오수철 기수가 외곽에 있는 이무기에 기승하고 있다는 건데 치고 나가는 힘 자체가 이무기가 굉장히 좋죠. 근데 얘도 기복을 타는 마필이에요. 당일 현장에서 말 상태는 분명히 봐야겠는데 복병마로서는 서슴없이 이 마필이 이 7경기에서는 최고의 복병이다. 최고 복병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끝났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10번 이무기의 움직임을 분명히 관찰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스페셜 승부경주입니다. 스페셜. 지금 이 레이스를 접하면서 이 박준영이가 8경주에서 2번 바이킹 하트라는 마필을 놓고 때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이 경주를 정한 겁니다. 2kg 늘어난 부담 중량이 무겁기도 하지만 이 마필에게 가능성이라는 거 자체 하나 빼놓고는 센 맛이 없어요. 못 느끼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게 연투를 했다던가 뭔가 좋은 모습들이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딱 하나예요. 선행 능력. 14초 2, 14초 2, 14초, 14초 6, 14초 5, 14초 7, 14초 4, 14초 6. 뒤직선도 마찬가지고. 주파 기록 하나만 빠는 겁니다. 주파 기록 하나만. 근데 이것도 가벼운 때의 주파 기록이기 때문에 신용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 경주가 승부가 되는 이유가 바로 바이킹 하트가 세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얘는 최대 강점이 뭐냐면 꾸준하게 착승권 안에 들어와 주는 거.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임팩트가 적어서 승수와 입상 그 자체를 챙겨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 저거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아, 이거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이거 안 놓고 때립니다. 제가 노림수를 두는 마필은 꼭 승부를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 승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데 이 마필이 어리버리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강력한 인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바이킹 하트와 붙이더라도 먹을 만한 배당도 분명히 나오겠고 더구나 바이킹 하트가 3, 4차구로 경기를 마감하면 복승식과 쌍승식, 3쌍승식까지 모든 승식에 손을 댈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스페셜 경주입니다. 한 구자만 약간은 적은 배당 쪽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받치는 막권 정도고 주력 막권은 복병 플러스 복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복병 플러스 복병.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꼬르 배당 간단하잖아요. 이런 등식은 거기에 이 바이킹 하트만 살짝 무너지는 그림만 그려지면 금상첨화죠. 스페셜로스의 값어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박준영이가 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060-390-2992 마감 10분 전입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마감 10분 전 꼭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에는 안 들 수 있게 안 들게끔 잘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구경주. 구경주는 이 박준영이가 보는 그런 막건들이 이거는 번호 나열과 상관없이 제가 그냥 번호 순으로만 놔둔 겁니다. 원평 코드, 컴플리트 스타, 4번 천마비상, 9번 글로벌 영웅, 10번 영광의 미소. 요 5마리를 보고 있어요. 이 중에서 원평 코드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로 팔려나가는데 얘도 괜찮긴 합니다만 컴플리트타라는 마필 컴플리트타
12주 만에 꺼내놓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10전 싸우는 동안 우승 4번이나 돼요. 여기 출전하고 있는 마필 중에 가장 좋은 게 5번 우승이죠. 근데 얘는 20전을 뛰면서 5번 우승을 한 거고요. 얘는 10번만 뛰고 4번을 우승을 한 겁니다. 이 산수를 내려면 여기는 얘는 20번을 뛰면 8번이나 7번 정도의 우승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컴플리트 스타라는 마필 자체는 저는 축으로 보고 있던 상황입니다. 1번 원평 코드 당연히 봐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문세영 기수가 기수가는 영광의 미소도 여기서는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2번, 1번, 1번, 2번 단방으로 끝날 때까지 끝나게 만들지 않을 게 바로 영광의 미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또 하나 붙는다면 바로 천마비상이라는 마필. 그래서 이거는 인기도대로 배팅을 할 수가 있는 게임이다. 2 놓고 1, 4, 10. 오늘 처음으로 대끼리 한번 인정해 봅니다. 2 놓고 1, 4, 10. 자, 적으셨죠? 자,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0경주로 넘어갑니다. 끝장 승부경주입니다. 메인급 끝장 승부경주. 일요일 11경주와 분할되어 있는 그런 경주예요. 분할되어 있다 보니까 출전 두수가 9마리로 쭉 쫄아들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여기에서도 1번 정문 볼트, 2번 라운 자이언트. 근데 라운 자이언트라는 마필 자체는 세긴 세죠. 근데 얘는 이번에 승군전입니다. 센 상대들과 다시 붙어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가요. 라운 자이언트. 상대들이 세졌습니다. 근데 얘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전력을 지니고 있어요. 정문 볼트. 나쁘지 않죠? 여기 보면. 근데 이 두 마리 묶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 못지않게 말을 만들면서 사연이 있는 마필이 여기 한 마리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필은 여기에서 오두마반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집어넣지 않았을 거예요. 집어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배당말을 여기서는 노려야 된다. 배당말을. 2번 라온 자이언트라는 마필이 당일 현장에서 뭔가 사연들이 생기고 승부를 해야 되는 조건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얘랑 붙여서 한 방으로 때립니다. 한 방 주력으로. 한 방 주력으로. 그걸 배당으로. 이러면 스페셜 끝장 승부가 형성이 되고도 남습니다. 보면 분명히 1번, 2번 두 마리가 한 2.0에서 2.5 정도 초급배당이 형성되는데 절대 초급배당 그렇게 팔려나간다고 해도 현혹되지 마십시오. 경마의 가장 장점 그리고 단점 그 두 가지가 중복돼서 나오는 게 바로 배당률. 그것도 최저 배당이 깨져야 경마는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경륜장 배당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박준영한테 경륜장 배당은 없습니다. 경륜장 배당은 없다. 진짜 경마 배당은 있다.
바로 여기다. 들어보면 황당할 것 같지만 이 박준영에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딱 치실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끝장 승부, 메인급 끝장 승부, 그게 가능한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돼요. 끝장 승부. 자, 여기 보면 역시 위에 제 머리 위에 번호가 나와 있을 겁니다.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 현장 예상, 마감 10분 전 현장 예상 꼭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고 아 그래도 얘 따는 그래도 낫네, 그래도 낫네, 아 이놈은 그래도 좀 된 놈이야 라는 얘기가 나오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10분 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주 7개 토요일 서울 10개 경주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같이 풀어봤고요. 자, 이제 뭐 실전만 남았죠. 토요일 경마도. 이 박준영과 함께 하시면 실패하는 일이 적은 그런 경마일로 끌고 가도록 또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도록 길잡이를 확실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저는 현장에서 토요일날 1경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유튜브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자, 토요일날 뵙겠습니다. 토요일날 뵙겠습니다.